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이 계속되는데 기분마저 좋아지는 날씨네요. 이렇게 화창한 날이 되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오늘은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기르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만난 것은 10년 전, 제가 다니던 병원에 같은 환자로 만났어요.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몸이 망가진 것도 모르고 일만 하던 저는 어느 순간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서 한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통원 치료를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는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은 좀 작았지만 유명한 병원이라 사람이 많이 오는 병원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던 제 옆에 누군가 앉았지만 핸드폰을 보고 있느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인사라도 하고 지내요. 병원에서 말을 걸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하고 쳐다봤어요. 저는 잘 몰랐지만 남편은 제가 자주 병원에 오는 것을 알고는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남편이 누군지도 잘 몰라서 그냥 대충 인사하고 지냈는데 희한하게 진료일이 비슷했는지 정말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대기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다 보니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때부터 친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는 나도 직장에서 알게 된 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 편하게 말을 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남편은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친화력도 좋은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고 제 주변에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 지인이 말하기를 남편은 워낙에 사람이 좋은 거로 평판이 자자하다고 했어요. 친하게 지내도 괜찮을 만한 검증받은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더 속 깊은 이야기를 자주 나눴던 것 같았어요. 진료가 앞뒤로 있을 때면 끝나고서 같이 산책도 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둘은 서로를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은 자유롭게 일하는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사업을 하는 남편을 부러워했죠. 그렇게 사귀던 우리는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둘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이가 정말 오래 간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사이는 아주 뜨거운 사이는 아니었어도 끈끈한 것은 10년 넘는 우정보다 더 좋을 거라 장담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정다감한 부부였습니다. 저도 남편을 많이 챙기기도 했고 남편도 저를 상당히 많이 챙기기도 했어요. 시댁과의 사이도 무리 없이 지내곤 하였습니다. 결혼하고서 우리는 서로 잘 되기 시작했어요. 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다 잘 풀린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딱 그런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쇼핑몰을 작게 하더니 직원을 더 둘 정도로 확장해 나갔고 저도 평소에 하던 일보다 많은 일이 들어와서 매일 작업실에서 지내곤 했어요. 사이가 좋았던 우리는 한동안 바빠서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매일 그렇게 바쁘면 집에서 작업하는 건 어때? 방 하나 자기 작업실로 쓰면 되잖아. 그럴까? 자기한테 미안해서 말은 안 했지만 쉐어 작업실 비용도 아깝기는 하더라고. 이전부터 작업실을 밖에서 이용했던 거라 익숙하게 행동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집에 방이 없는 것도 아니니 집에서 일을 하라고 배려해 주었어요. 물론 남편도 결혼 전부터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거의 집은 작업실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집에 있지만 그때는 마주치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이였기에 같이 살면서 일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면 바쁜 와중에도 간식이며 야식이며 사가지고 와서 먹고 하라면서 배려해 주기도 했어요. 서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트러블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일하는 걸 모르셨던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도 마감 때가 다가왔고 남편도 월말이라 분주해서 집안이 엉망이었는데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시어머니는 초인종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서는 들어오신 겁니다. 집안 꼴이 이게 다 뭐냐. 아무리 일하고 산다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두세요. 뭘 그냥 둬. 그렇게 말하고서 또 이렇게 막 어질러 놓고 밥도 대충 시켜 먹고 그러겠지. 네 꼴이나 거울이나 봐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버럭 화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결혼했냐면서 말씀하셨어요. 안 그래도 바쁠 때 누가 와서 방에 놓으면 더 예민해지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쉬지도 않고 잔소리를 하시면서 2시간을 계속 집안을 치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남편도 지금 월말이라 바쁘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일보다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면서 저희 집에서 가시질 않는 거였어요. 너무 한숨이 나오는데 어색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바쁘니 제발 빨리 가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면서요. 시어머니는 냉장고 청소까지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굳고 반대하면서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에도 불시에 점검하시겠다는 말을 남기고서는 가셨어요. 시어머니가 가시자마자 한숨이 푹 나오는데 짜증이 정말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지금 이야기하기 싫다고 일이나 하자고 했어요. 네, 서로 마음이 상한 입장에서 같이 보듬어줬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급한 일을 끝내놓고 나니 자정이 넘어버렸어요. 마감 시간도 늦어져 버려서 내내 쩔쩔매면서 일을 하고 나니 진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늦은 밤 남편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지만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정말 잠든 건지 대꾸도 안 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뭔가 기분이 찝찝했지만 저도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하루라서 그대로 누워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어디를 나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어제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걱정이 됐어요. 남편은 밤늦게 집에 오더니 말도 없이 침실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대화 좀 하고 자자. 하루 종일 뭐 했어? 나 피곤해. 내일 해, 내일.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면서 대화를 피했지만 그 다음날도 또 똑같았어요. 저는 그걸 못 참고 남편에게 말을 했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쪼잔하게 며칠을 이래. 너야말로 처음부터 내가 대화하자고 할 때 피했잖아. 그땐 바빠서 그런 거잖아. 기분 나쁜 티 다 내고 있으면서 사람 불편하게 하면 나는 마음이 편해? 남편은 저보고 당해보니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많이 불편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도 불편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에 남자가 꼭 그래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때는 저도 마감이라 화가 많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건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월말이라 힘들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니 짜증이 났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와의 예민한 상황 때문에 월말 처리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하루 종일 밖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게 왜 제 탓일까 생각을 하면서도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는 거야? 내가 저번에 알려드렸지. 김치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그럼 나한테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남편과 싸움에서 제가 역전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잊어버렸어. 제가 뭐라고 해도 남편은 저에게 짧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제 나도 바빴고 자기도 바빠서 집안꼴 엉망인데 오셔서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엄청 화가 났단 말이야. 그런 거 이해는 하지. 근데 솔직히 우리 집 너무 엉망이긴 하지 않냐? 아무리 마감이라지만 너 치울 생각도 안 하잖아. 남편은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일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와중에도 집안 살림은 꼼꼼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남편 때문에 저 역시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만 일을 하나요?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바쁜 것 같으면 같이 치우는 게 맞지 않냐고 하니 남편은 두 개 다 양립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 그만두고 저보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버는 돈만큼 벌어다 줄 테니 돈 걱정 때문에 일 못 그만두겠다는 말은 꺼내지 말라면서 저보고 이제부터는 살림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믿기도 했고 그렇게 동지에 느껴지던 남편이 어느 순간 남의 편처럼 느껴지고 자기만 아는 전형적인 남편성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남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옛날 아버지들처럼 여자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하는 느낌의 투로 이야기를 던지는데 일이라는 게 얼마를 버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제 신념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남편은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 때면 저보고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남편의 업무 관련 자료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어디 갔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버리진 않았으니 어딘가 있을 거라고 말을 했죠. 같이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 그거 없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 나 나갔다 올 동안 찾아놔. 아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 가지고 같이 사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면서 말을 하니 저도 속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른 채 나가서는 무엇을 하는지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서류가 남편의 키보드 밑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 놓고는 제가 치웠다면서 말을 했다는 게 화가 났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바빠서 나갔다면서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디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무슨 상관인데, 나 이제 나가서 일할 거야. 무슨 말이야? 나가서 일을 하다니. 어차피 같이 붙어 있어봤자 싸우기만 할 건데 내가 나가서 일을 할게. 남편은 하루 종일 나가 있더니 자기가 나가서 쇼핑몰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더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원래 나가서 일했던 사람이니 작업실을 다시 구해서 나간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며 자기 사업이 커지고 있어서 어차피 집에서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자기가 나간다고 하는 거였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굳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랑 관계가 틀어진 김에 좀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남편은 일 때문에 그렇고 사무실 직원들이 집으로 올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을 하면서 더 이상 말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서류 이야기도 했더니 서류도 사무실에 딱 정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지 않겠냐면서 자기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저는 말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허락을 구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사무실을 빨리 알아보고서 밖에 사무실을 냈어요. 그래도 남편의 일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으니 사무실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시어머니가 오시고 간 뒤에는 저희끼리 불화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 이후로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철없는 청소년들을 돌보듯이 일일이 다 저희의 생활에 간섭을 하셨어요. 내가 오지 않으면 너네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고 살겠니? 그리고 너가 네 엄마한테 살림을 안 배웠는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살림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서 가르쳐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알려줄 때 착실히 배워둬. 알겠냐? 시어머니는 당차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저희 그릇 놓는 것부터 해서 밥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그릇이야 내가 놓고 싶은 대로 놓는 곳이고 밥할 줄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고 저는 간단히 시리얼을 먹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인데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무조건 남편 밥을 해놓고 그거 먼저 떠놓으라는 옛날 사고방식을 저에게 주입하시는 거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을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일을 해야 해서요. 저도 밥은 할 줄 아니까 이만 가시면 안 될까요? 뭐?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눈치 보고 오라는 거냐? 아이고, 이거 구더기 무서워서 장도 못 담근다더니 요즘 말로는 며느리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네.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참 동안 더 신세 한탄을 하시더니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며 집에 가셨어요. 제가 못할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말하는 게 마치 자기가 왕인 것 마냥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더 역정만 낼 뿐 저와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시어머니가 사무실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사무실까지 찾아오시게 하냐고, 일하는 사람 방해하면 너는 좋냐고 제게 물었어요. 내가 무슨 방해를 해. 어머니가 도리어 우리 집에 와서 몇 시간을 귀찮게 하셨는지 알아? 진짜 나 몇 시간을 시달렸어. 그리고서 내가 나도 아니까 이제 가시라고 했더니 사무실 가서 그 난리를 친 거야. 나라고 어머니가 자기 일하는 사무실까지 가서 그러실 줄 알았겠냐고.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이 집에서 쫓아내? 어? 야, 네가 일하는 거 내가 하나도 안 반갑다고 했지. 네가 일하면 얼마나 한다고 우리 엄마를 쫓아내고. 넌 어른이 어른 같아 보이지 않냐?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니가 틈틈이 우리 집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건 사생활 침해 아니냐고. 야, 내가 장모님한테 우리 집에 오셨는데 가시라고 하면 좋겠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진짜 그날은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싸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와서 마치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도 저는 스트레스 받았고, 일하고 있는데 자주 들리셔서 이것저것 잔소리 하시는 것도 싫었고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조마조마하기만 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며칠은 말을 안 하고 지내더라고요. 저라고 좋을 게 없었기에 남편에게 말을 걸진 않았죠. 그러다가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 기분은 풀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 서로 마음을 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이를 풀기로 해서 저는 결혼기념일 날 전에 일을 다 끝내놓고 당일날 남편과 직원들을 위해서 간식거리를 직접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남편은 제가 찾아오자 깜짝 놀라야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무실을 열고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한 번도 가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였어요. 직원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예쁘장한 여직원이 있더라고요. 피팅 모델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차도 대접해 주더군요. 갑자기 여기까진 왜 왔어? 아,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그동안 자기에게 신경 못 써준 것 같아서 직원들하고 먹으라고 간식거리 좀 만들어 왔지. 남편은 되게 반겨줄 줄 알았는데 사람 민망하게 왜 왔냐고 물었어요. 오히려 직원들이 사모님 오셨냐면서 사장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사무실 차리고 나니 좀 번듯해 보이지 않냐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직원들 앞에서 괜히 머쓱해져서 바쁜 것 같은데 이만 가본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러냐고 가보라고 했어요. 여직원이 저에게 그래도 사무실을 처음 오셨는데 구경이라도 하고 가시라고 저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괜히 불편해하면서 그러라고 했어요. 여직원은 눈치가 없는 건지 상당히 활달하게 여기저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남편의 사무실인데 저는 아주 낯선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장님 되게 자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사모님께도 항상 잘해주시죠. 그럼요. 제가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는걸요. 그러게요. 저도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사장님 같은 분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어요. 내 남편이 누군가에게는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구나 싶고, 남편이 어떻게 자상한 모습을 보였는지 궁금했어요. 한동안 싸우기만 하다 보니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무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사무실 갔다 오고 나서 직원들이 남편을 일찍 퇴근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과 오랜만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만날 때 추억과 풋풋했던 감정들, 그리고 함께 그려갈 미래들을 이야기했던 그때가 그립다고요. 남편은 자기도 요즘 생각이 많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불화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고 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남편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저도 남편과 사이가 벌어진 게 내가 시어머니에게 잘 대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미안하다면서 조금 더 시어머니에게 잘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도 앞으로는 그런 일로 기분 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같이 시댁에 찾아가서 앞으로 잘 살 테니 너무 염려 말라고 하면서 식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다르셨나 봐요. 제가 잘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믿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한풀 꺾인 것 같으니 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잘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청소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다. 건강 생각하면 깨끗하게 해야지. 쓰레기통도 안 비워두고 뭐 했어? 이러다가 벌레 생긴다고. 네,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남편과 또 싸우기는 싫어서 맞는 말이 아니어도 시어머니의 말에 나 죽었어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지만 시어머니는 가면 갈수록 더 기세등등 하셨어요. 에휴, 집에서 놀고 있으면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언제까지 너네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어머니, 저 놀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일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니? 풀이 그 멋이냐? 그것도 거의 일도 없다고 하던데. 그래서 여유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대낮이면 직장인도 일을 하는 시간이고 제가 아무리 프리랜서라지만 저도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놀고 먹는 인간으로 취급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 많고요. 직장인 월급만큼은 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잔뜩 무시하려다가 약간 놀라게 하는 눈치를 보이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벌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무시를 하려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많이 벌면 이렇게 내가 자주 오는데 용돈을 한 번도 안 쥐어주니? 아주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약간 저도 기분이 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니까 용돈 챙겨드렸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돈을 받으니 기분이 좋으시긴 했는지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몇 번은 오셔서 친구들 만난다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가시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그렇게 생각해야겠다고 했지만 그 횟수가 많아지자 저도 우울함이 올라왔어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부담이 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우리 어머니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용돈을 드리는 건 어때? 갑자기 웬 용돈? 아, 사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요즘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나한테 자주 용돈을 받아가시거든. 얼마나? 한 달로 치면 200은 넘게 받아가시는 것 같아. 남편은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고 말했어요. 저는 싸우기 싫어서 그랬다고 했더니 그래도 자기 어머니 일인데 말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한숨이 나왔지만 더는 제가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남편에게 용돈을 드리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남편과 함께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드리겠으니 찾아와서 따로 돈을 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을 남편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걸 남편에게 들켰다는 게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한껏 쏘아보시고는 한 달에 50만 원씩만 받는 거로 하고는 끝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찾아올 거면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하니 그건 역시도 제가 시킨 것으로 알고는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저한테도 자기 아들 집이라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오는 것에 제한을 두니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건가 봐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리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회사 일이 생겼다면서 밤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쇼핑몰인데 밤에 무슨 일이 생길 게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면
내 회사니까 당연히 일이 생기면 내가 잘 챙겨야지 하면서 나가곤 했어요. 저도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제 내리를 스쳐가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피팅 모델을 한다던 그 여자. 여자가 보기에도 예뻤고 남자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자가 괜히 떠올랐어요. 저는 속으로 아닐 거야 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남편하고 애매한 사이였다면 그 여자가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굴지는 않았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나 남편이 이상해졌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기만 했어요. 평소에는 화장실에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는데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거나 가끔 물소리가 들리는데 통화 소리도 같이 들리기도 했고요. 제가 물어보면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거나 회사 업무상 전화가 오다 보니 전화를 꼭 받아야 돼서 그랬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죠. 저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소에 가지 않던 회사를 종종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갈 때마다 남편의 눈빛은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언젠부턴가 그 피팅 모델도 제 눈치를 살피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항상 남편 잘 도와줘서 고마워요. 요즘 일은 어때요? 일이야 뭐 항상 똑같죠. 사모님도 별일 없으시죠? 네, 남편이 요새 회사가 바쁜지 자꾸 밤에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 저는 별일 없어요. 그 말은 일부러 그 여자가 눈치를 보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말이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 사장님이 워낙 성실하셔서 그러는 것 같다며 자기는 일이 있다고 자리를 뜨더군요. 그때 좀 알아챘어요. 아,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분명 저 여자겠구나.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는 남편을 보고는 일부러 회사에 가봤어요. 자기, 여긴 무슨 일이야? 오늘 출근한다길래 직원들 점심이나 사주려고 나와봤지. 그런데 직원들은 하나도 없는데 남편만 있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둘러보니 피팅룸에서 그 여자 모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이 옷은 헐렁하네요. 여자 모델은 피팅룸에서 제 소리를 듣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옷이 헐렁하다니 딱 맞는 옷을 입고서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둘이 어디 가려고 한 건지 둘 다 색을 맞춰 입고 있더군요. 둘이 옷이 아주 커플룩 같네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자 둘은 멋쩍은 듯이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상세 페이지 작업이 잘못된 게 있어서 사진을 찍고 다시 올려야 해서 왔다며 제가 묻지도 않은 말에 변명을 해대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잘 됐다면서 저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밥 한번 사주고 싶었다고 나가서 밥 먹자고 했어요. 셋이 고깃집에 앉아 있는데 다들 제 눈치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안 먹느냐며 두 사람의 접시에 고기를 가득 담아 주었어요. 사모님 드세요. 에이, 저는 대충 먹고 왔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채식하거든요. 남편은 제가 다이어트 한다는 걸 금시초문이라는 듯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식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두 사람이 먹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만 먹고는 나중에 일하자면서 헤어졌어요. 나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가는 거 아니냐면서 말을 했는데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은 거로 봐서 둘 다 밥 먹다가 체한 느낌이긴 했어요. 남편은 집에 오더니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서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괜찮냐고 묻는 거였겠죠. 저는 의외로 그런 상황에서 담담했어요.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남자는 바람을 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한다면 언젠가 끝날 바람을 내가 기다려줄 수도 있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둘은 어째 쉽게 끝날 사이로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일부러 그 모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을 잘하는 것 같냐, 남자친구 있는 것 같냐 물으니 남편은 그런 게 왜 궁금하냐면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좋아하길래 그렇게 행동을 하나 싶었지만 저도 그때는 남편을 좋아했기에 남편과의 결혼을 파탄내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도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평소에는 입지 않는 옷과 화장을 하고 그랬죠.
제가 평소에 집에만 있다 보니 화장도 잘 안 하곤 했는데 남편은 제가 화장하고 꾸미니 다른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의 눈에 띄려고 나도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곤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오고 그러니 남편은 괜히 저도 맞바람 피나 하는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 만나는지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아무래도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바람 피는 것 같은 그 두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눈치를 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밤에 만나거나 야근한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퇴근하는 현장을 쫓아갔죠. 그 두 사람은 사이좋게 그 여자의 차에 타고서 가더라고요. 두 사람을 쫓아가자 어떤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 여자가 사는 집 같았습니다. 둘이 들어가더니 그 방 창문으로 남편이 얼굴을 비추고서는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커튼을 치더군요. 그걸 보고서 저는 남편이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증거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나중에 말을 할 수 있으니 그걸 찍어놔야 한다는 생각에서요. 들어갈 때는 따로 눈치 보면서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팔짱까지 끼고 나오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니 제가 근처에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해서였겠죠. 저는 그들의 사진을 몇 장 찍고는 빠르게 택시를 타고서 집에 도착했어요. 대충 씻은 뒤 남편이 들어오기 전 자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그 둘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일찍 자는 것이 이상했는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에게 은은하게 풍겨오는 그 여자의 냄새가 너무 역겹기만 했어요. 저는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혹시 아이를 가진 거 아니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신경 쓰일 만한 정도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 했어요. 남편은 많이 아프면 약을 사다 주겠다며 신경 써주는 척 하는데 괜히 분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몰래 눈물을 훔치고서 자는 척을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났어요. 이게 남자는 다들 바람 핀다지만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그 여자는 내가 바보 같기만 하겠지 싶었던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 저는 참지 못하고 잘 자고 있는 남편을 두들겨 패면서 깨웠어요.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러냐 물었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걔가 그렇게 좋으면 당장 가서 그 여자랑 살라고. 나 하나도 안 아쉬우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알아듣게 이야기해봐.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며 저를 자꾸 물었어요. 저는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 설명이 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에 눈길을 떨어뜨리고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러면서 나를 얼마나 속이려고 했냐고 말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더군요. 변명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끝났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하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자기가 없는 것이 제일 편할 거라면서요. 따로 만나서 정리를 하자 했지만 제 마음은 상처투성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저는 평생 울어야 할 만큼의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하는 거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남편은 크게 다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수술에 동의를 하고 나서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내가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건가 싶어서 걱정에 덜덜 떨렸어요. 가족들을 불렀기에 다들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물었지만 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바람핀 사실까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에 왜 나가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시댁은 남편이 죽으면 어쩌냐며 저를 붙잡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남편은 깨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곁에서 밤새 꼬박 기다렸지만 남편은 깨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곁에 있는데 그 내연녀가 병원으로 찾아와서 제 멱살을 잡고서 울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당신 탓이야, 당신 탓. 당신만 아니었어도 저 사람 저렇게까지 누워있지 않을 거야. 알아? 알아. 내 탓이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 내연녀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당장이라도 저를 가만 안 둘 기세로 말했어요. 뭐라도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정말 남편이 사고 난 게 내 탓인 것 같아서 저도 말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여자는 무엇을 믿고 그러는 건지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저보고 어차피 둘이 헤어질 거 아니었냐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걸 말하면서 자기가 남편을 책임지겠다 하더군요. 우리 사이까지 그 내연녀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참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졌어요. 내가 이제는 남편의 곁을 지킬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싶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왔는데도 그 내연녀는 자기가 바람폈다는 사실이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과 사귀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남편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남편 병수발과 요양을 돕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는 사이가 안 좋았으니 이혼 절차를 밟게 해달라 하더군요. 남편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도 이혼 절차를 밟아달라는 걸 보니 정말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 싶은 생각만 가득했어요. 남편의 생각이 어떻게 당신과 같다고 자부해요? 지금 이혼 못하겠으면 나중에라도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써요. 난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니까. 직원으로 있을 때 저의 비율을 맞추던 사람이 아주 자기가 사모님이 된 듯 저보다 더 윗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앞에서도 저를 다그쳤어요. 당신 잘한 거 하나 없잖아요. 당신이랑 싸우고서 그이가 새벽에 나오다가 사고 당한 거 아니야?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나가면서 그 내연녀랑 통화하고 내연녀 집으로 향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바람까지 핀 게 마치 제 탓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들들 볶았으며 다른 여자한테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지냈을까 하시면서요. 여러 사람들이 다 저를 몰아치니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그렇게 몰아가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서 그 내연녀가 준비한 각서에 사인을 찍고 나왔어요. 밤하늘을 보면서 걷는데 진짜 절로 눈물이 나고 내가 너무 바보 같고 허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나쁜 생각도 했어요.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수 상태인 남편을 떠나는 게 맞나 싶었지만 모든 사람이 저보고 떠나라고 하니 저는 이혼 신고서를 주고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그 내연녀가 예쁘장하게 생겨서 마음에 들었는지 저 어차피 사이 안 좋았으니 새 출발하라고 하긴 했지만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내가 피해자인데 꼭 내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을까. 그냥 그때 다 싫고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짐을 싸서 떠났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믿기지 않는 현실로부터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간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혼자 생각도 많이 하면서 지냈어요. 내가 미워해서 남편이 그렇게 됐을까 싶고 그래도 내가 떠났으니 남편이 빨리 원래대로 돌아와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좋아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아파서 죽는다고 누워있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리일이 한참 지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임신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그렇게 되고 또 남편은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데 아이라니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수없이 고민을 해봤지만 그때 제 삶을 잡아주는 건 이 아이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냥 내 아이로 살게 하자는 생각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다시 저는 원래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의 짐들은 깔끔히 정리돼서 없어져 있더군요.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끝인 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나 없이도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저도 그 집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정리하고 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의외로 제 짐은 많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좋은 집은 아니다만 아담하면서도 안전한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저만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검진 다니면서 뱃속의 아이가 커가는 것이 유일한 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부인과를 가다 보니 주변에는 다 남편들과 함께 와 있더군요.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긴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하지만 입원해 있던 병원에는 남편이 없더라고요. 남편 이름을 대면서 상황을 물어봤지만 입원한 환자는 지금 없다는 소리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라도 남편이 더 악화돼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긴 했지만 시댁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보더니 왜 찾아왔냐고 하면서 저를 내쫓기만 했어요. 너 때문에 혼수 상태였던 남편인데 뭐 잘했냐고 찾아왔냐면서 인연 끝난 사람 찾지 말고 알아서 잘 살라고 말하시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정확한 상태도 말해주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완전 그 집의 불청객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갔나 싶긴 했지만 남편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늦게까지 그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하호 웃으면서 두 사람이 내리더군요. 그런데 보니 그 두 사람은 그 내연녀와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였던 것까지는 알지만 그 이후에 어땠는지 상황을 몰라 다가가서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전 와이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안 궁금해? 뭐 잘 살고는 있겠지. 설마 죽게 했겠어? 죄책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깬 척하고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말할 걸 그랬나? 그랬으면 위자료 장난 아니게 줘야 했을걸? 그치. 근데 혼수 상태인 척하고 한 건 진짜 기발했다. 내가 장깨가 좀 있거든. 둘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로 보아 남편은 수술 후에 깨어났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혼 위자료를 주기 싫고 하니까 사고 나서 혼수 상태인 척 한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이유 없이 안 깨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여자와 통화하고서 마치 못 깨어나는 척 연극을 한 것이었더라고요. 어쩐지 어떻게 알고 병원에 왔나 싶었는데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그 두 사람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땅으로 내리쳤습니다. 뒤에서 저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그들은 누구냐며 저를 봤고 제 모습을 보자 마치 사신을 만난 것 마냥 덜덜 떨어대더라고요. 그렇게 위자료 주기 싫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니? 니들 돈 그다지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래 안 주고 싶었다. 우리 둘 살기에도 벅차다 벅차. 자기들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끝까지 그런 말을 하길래 저는 진짜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도 하늘이 정한 운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끝내자고 하면서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빠 없는 아이로 생각했기에 남편이란 존재가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저는 혼자서 출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아빠라는 인간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그 사람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과 동시에 또 원치 않게 얽히는 일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다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연히 차를 타고 가던 시부모님이 제가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 것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셔서는 저에게 다가와서 물으시더군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고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저랑 무슨 관계신데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 애면 우리 손자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나도 상관 안 해. 상관하지 마세요. 그쪽 손자 아니니까.
하지만 시부모님은 끈질기게 제 아이의 출생까지 따져보면서 분명 자기 아들 애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차피 그 내연녀 모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그 사람한테서 손주를 보시라고 냉정하게 말하고는 저는 갈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 바뀐 전화로 수없이 전화하고서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더군요. 애 낳았다는 게 진짜야? 그 애 내 애 맞냐고. 그걸 지금 와서 묻는 이유가 뭔데? 그 애가 내 애면 내가 키워야지. 내가 아빠잖아. 바람 피고 딴 년이랑 신나게 살고 있으면서 애가 왜 필요해? 그년한테 낳아달라고 하시지? 그 여자 애 못 낳아.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 애 내가 키울게. 어? 그 여자 알고 보니 어릴 때 다이어트 한다고 하도 약이란 약은 다 먹어서 그런지 일찍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즐긴 만큼 즐기고 나니 이세가 걱정되던 찰나였는데 제가 아이를 낳은 것을 알고는 그 아이만 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어요. 위자료 주기 싫다고 그렇게 죽은 척까지 하던 인간이 아이만 자기가 키우게 해주면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는데 진짜 저게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애는 내 애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 여자랑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의 핏줄인데 왜 못 보게 하냐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잘 사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보니 제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게 제 복수라고요. 남편이 친자 확인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던데 절대로 유전자 검사하게 놔두질 않았죠. 그리고 정말 애를 원하면 그냥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고 그랬죠. 자기 아들이 바람 폈는데도 두둔했던 것, 그리고 아들이 괜찮은 줄 알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억지로 용돈 갈취해 갔던 것 등등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그분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제 아이를 데려오는 문제로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것은 맞지만 제 아이를 키우고 살고 싶지 않다 했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한 건지 그제서야 남편은 아이도 있고 하니 다시 잘해보자 했는데 제가 미친 게 아니고서야 남편이랑 합쳐서 다시 살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은 계속 저를 달랬다가 협박했다가 했지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평생 안 보여주고 살고 싶었지만 남편은 가끔씩 아이를 보러 오곤 합니다. 절대 집에 들이진 않고 놀이터에서 놀 때 한 번씩 보여주곤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빠라는 마음이 있는지 양육비도 먼저 주겠다고 해서 주고 있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치근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 이 상처 안고 살아가다 이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이 나타나긴 할까 싶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이를 키우면서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저로서는 괜찮은 인생 같아요. 아마 저 외에도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겹다 생각하시는 동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힘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